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세 흐름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N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NBS의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젠더 이슈 때문에 걱정을 했었지만 그 파장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부정 50%, 긍정 44%. 전주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0%. 투표 참여 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가 80%를 달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대선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4%.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는 매우 안정적이고 윤석열 후보는 한번 떨어진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프네요. 안철수 후보의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에 연령별 숫자가 좀 보이시죠? 18세부터 29세까지 20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1%, 국민의힘 윤석열 21%, 국민의당 안철수 16%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틀 만에 2030을 내가 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아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젠더 이슈를 잘못 건드린 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2030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다행스럽다 정도이지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닷페이스에서 녹화한 영상이 어떤 식으로 편집돼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진짜 폭탄은 민주당에 있는 빌런급 여성 의원들,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계속 떠들고 있죠.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70%,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3%,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9%. 참담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겠고 대안은 없으니 그냥 윤석열을 눈 질끔 감고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43%,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1%, 호감 가는 후보라서 4%, 개인의 능력 때문에 지지하는 게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완전히 대비되는 모양새죠. 대선 당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7%를 기록했네요.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에요.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 한번 뒤집었지만 다시 정권 심판론이 올라왔습니다. 정권 심판론 45%, 국정 안정론이 42%. 이 정도로 딱 붙어 있다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지표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치를 만한 선거가 되는데 비슷하다? 그리고 후보가 윤석열이다? 갑갑해지는 겁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3%, 윤석열 후보 18%, 안철수 후보가 15% 기록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적으로 질문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표는 매우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국민의힘 측이 선거운동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떨어지는 후보를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AI를 내세우는 거겠죠.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응답률이 29.3%, 3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여론조사들 중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여론조사가 바로 이 NBS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2030 세대들만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청년 세대들이 이번 대선에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20대, 30대들 1000명을 모아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S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대와 30대만 1000명을 모아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27.7%, 윤석열 후보가 16.2%, 안철수 후보가 20.2%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청년층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를 보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등을 돌린 청년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철수로 빠졌어요. 윤석열, 안철수 둘을 합치면 36%가 나와요. 이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젠더 이슈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닷페이스 유튜브 출연 가지고 호들갑을 떨더니 아무 영향도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젠더 이슈 하나가 모든 걸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기왕이면 다루지 않는 게 베스트긴 하죠. 민주당 선대위에서 2030의 이 젠더 이슈에 대한 분노, 이걸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은 결과죠.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청년 세대들이 키를 쥐고 있고 이들은 모든 후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선거 막바지에 단일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선거는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선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차곡차곡 지지율을 쌓아야 돼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젠더 이슈가 아쉬운 건 커뮤니티에서 움직임이 부정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몇몇의 커뮤니티가 선거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들이 우호적이면 여기에서 기발한 밈들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빌리브 한 방에 엄청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2030 남성들 주축이 되는 커뮤니티에서 나와요. 이들의 재기발랄함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청년 세대들에게 구애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고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가능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